충격량 해볼게요. 문제는 5페이지입니다. 충격량 자체에 막 큰 의미가 있다는 거는 힘과 모멘텀을 이렇게 묶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선생님 느끼는 충격량. 충격량 정의는 시간에다가 힘을 곱하는 거거든.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힘을 곱하면 그냥 이게 충격량. 이게 나중에 일을 할 때도 나올 건데 내가 10N의 힘으로 어떤 물체에 이렇게 가해서 운동을 시켰어. 1초 동안 아니 5초 동안 줬다고 할까? 물체에 5초 정도 시간을 줘서 이렇게 10N으로 5초 정도 시간을 줘서 움직였다. 뭔가 내가 여기 일을 한 거잖아. 그치? 우리 물체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야. 더 정확히는 충격량을 얻은 거야. 그래서 그 물리적 양적 개념을 잘 활용하면 이 물체가 갖게 되는 변화된 속력이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를 봤을 때 그 기호적 전이라고 해서 F는 ma라고 했지. 뉴턴 법칙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보일 건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를 알려요. 그래서 이 델타 t를 여기다 곱하면 F의 델타 t는 m 곱하기 델타 V고 V2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자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를 알려요. 그래서 여기 임펄스라고 했잖아. 여기 충격량이라고 했잖아. 충격량은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그 아이디어는 사실 뭐 하나에 떨어진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관념에서 만든 거야. F는 근데 이게 유용하다는 걸 그 당시에 안 거지. 미적분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건데 미적분학이 발전되니까 이 수식들을 미분도 하고 뭐 여러분 적분기호도 보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대학교를 적분도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 물리를 다양한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현상을 예측할 때 충격량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나들면서 풀 거야. 이게 다 묶여 있어 사실. 시간과 위치적으로도 묶여 있는 수식들인데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충격량이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 충격량 힘이다 시간 부를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체가 있을 때 물체에 힘이 작동할 건데 힘을 줄 때 얼마나 힘을 주느냐. 충격량과 충돌은 사실 상관없는 개념이야. 단어가 좀 비슷해서 한글이 비슷해서 좀 그런데 영어로는 얘는 아예 다른 게 임펄스야. 충격량, 임펄스, 충돌은 콜리전? 아예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충돌이 있었어, 충격이 있었어, 이거 섞었으니까 애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다른 개념이야. 충돌은 두 물체가 부딪히는 거잖아. 그래서 부딪혀야 충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을 일정 시간 받으면 그냥 충격량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스윙바이 같은 거 다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성이 있는데 우주선의 행성 주위를 이렇게 돌아. 뭐 영화가 있어요. SF 영화. 이렇게 돌면 속도를 크게 얻을 수가 있어. 그걸 스윙바이라고 해. 그게 사실은 임펄스를 얻는 거야. 근데 충돌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임펄스를 얻어서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어로는 충격량이 있어 본 애들이 충돌한 적이 있나요? 뭐 이런다고. 근데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이런 거지만 비슷한 거 부딪힌 거거든. 근데 행성이 워낙 무거우니까 부딪혀도 움직임이 거의 없고 우주선은 작기 때문에 확 튕겨 나와서 속도를 뺏어가는 거거든. 비유로 쉽게 이해를 하면 볼링공이 천천히 굴러.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가 세게 탁구공을 던졌어. 탁구공이 볼링공이 튕겨서 반대로 튕겨 나오겠지. 근데 볼링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도 조금 뺏어온다. 그리고 탁구공은 볼링공이 반대쪽에 운동량을 줘. 그래서 작은 반작용으로 하나는 얻고 하나 뺐는데 하나 주고받는데 볼링공 움직임이 거의 없지. 너무 무거우니까. 약간 뒤로 밀리겠지만 보이겠어? 계속 흘러가는 거지. 근데 탁구공 입장에서는 엄청난 속도를 뺏어올 수가 있거든. 그런 원리야, 스윙.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충돌과 충격량 이런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돌은 물체가 부딪히는 거잖아. 근데 충격량은 부딪히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 언제 생기는 거야? 운동량이 발생했을 때 또는 힘이 있어서 작아. 다 충격량이 있는 거야. 충돌에는 당연히 충격량이 있고 힘을 이렇게 주고받잖아. 똑같은 작은 과정에 힘을 이렇게 주고받을 거야. A가 B에게, B가 A에게 힘을 주고받으면 크기는 갖고 방향인 건데 그것 때문에 임펄스가 생겨. 그래서 뭐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얘를 그린다면 형태의 진짜 임펄스 형태의 그림 그려지.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받는 힘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쁘게 안 그려지겠지. 확 떨어질 테니까 바로 매우 짧은 시간에 충격량을 주고받아. 여기서 충격량의 정의는 뭐냐면 힘과 뭘 곱하는 거야?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물론 대부분 문제는 힘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 이런 걸 풀겠지만 가끔 이런 것도 나오니까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일정하게 이렇게 주어지면 베타 T가 힘 F를 이렇게 곱해서 넓이를 쉽게 얻을 수 있지.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적분을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좀 공부를 했다면 얘를 작은 사각형으로 다 쪼개서 이해했어. 속칭 미만합이라고. 여기 다 해서 이 사각형들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얘도 뭐지? 극한을 보내면 이 아래 넓이가 그냥 충격량이 되는 거야. 얘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거죠.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냥 알겠어요. 충격을 하면 충격량을 서로 주고받고 충격력을 시간에 따라 분포를 그렇게 그려줄 텐데 계산이 힘드니까 대충 평균 냅시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는 게 보라색 아래의 넓이와 봤을 때 이 곡선 아래의 넓이가 같을 때 쌤쌤이 될 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 사각형의 높이를 뭐라고 그러냐? 평균 충격력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충격력. 물론 충격력은 충격을 받을 때 주고받는 힘인데 임펄스니까 얘가 변하지. 변할 거란 말이야. 쾅 하면 쿵 하고 주고받아서 변할 거야. 하지만 계산이 힘드니까 문제 가끔 평균 충격력 또는 그냥 충격력을 줄 때가 있어. 그 얘기 뭐냐면 너 이렇게 풀기 힘들지? 내가 사각형을 만들어줄게. 쉽게 풀어. 이런 얘기. 문제를 이러는데 평균 충격력이 10N일 때 그러면 임펄스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풀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시간 곱해서 충격량 찾고 이 안에서 또 풀겠지? 물체 운동은 그 얘기가 좀 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대신 문제 약간 치사하게 나올 때가 있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충격력은 변하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평균 충격력이 중간쯤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더 큰 힘이 존재하지. 이게 최대 충격력이나 충격력의 최대가. 근데 얘도 가끔 중요하게 쓸 때가 있어. 언제냐면 예를 들어 문제를 봤는데 달걀을 떨어뜨렸는데 방석에 떨어뜨리고 또 아랫바닥에 떨어뜨려도 달걀 방석에 떨어지면 안 깨졌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깼습니다. 아니 사람이 차를 타고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범퍼가 있어서 다치지 않는데 범퍼가 없는 다쳤다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 뭐를 깨지고 다치고 이러냐는 거야.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손실이 나는 힘의 영역을 한 이 정도로 본다면 최대 충격력이 일수는 이렇게 넘칠 때가 있잖아. 그 깨지는 거야. 그래서 최대 충격력이 지나치게 크면 이 샤프에서 뾰족하게 올라가 너무 크면
로스가 생길 수 있어. 깨지기 로스 사실. 그때는 최대 충격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즉 똑같은 평균 충격력을 갖는다 해도 언제 이렇게 샤프하고 언제 좀 어떤 걸 이렇게 샤프하고 똑같은 넓이를 간다고 해도 어떤 건 좀 더 이렇게 원만할까? 최대 충격력이 좀 작을까? 펄스를 똑같은 펄스를 주고 해도 둘 다 임펄스는 똑같은 충격력이야. 넓이 같아. 얘는 최대 충격력이 얘보다 높지.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가 짧아서? 그렇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얘는 좀 작고 얘는 커. 그래서 힘 시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건, 충돌 시간을 늘린다는 건 뭐 의미하느냐? 최대 충격력의 크기를 작게 하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게 범퍼, 방석, 스프링, 번지 점프 할 때 탄성력이 좋은 줄, 이 시간을 늘려주고 호수와 공을 잡을 때 뒤로 잡는 거. 이런 사례들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6페이지에 넘어가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 물체를 두고 시간 운동량 그래프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 뭐 점점 커진다, 뭐 작아진다. 여기였는데 뭐 나중에 충격량을 얻어서 뭐 물체가 부딪혔든 아니면 뭐 스윙바이를 했든 뭐 했든 힘을 얻어 외력을 받았든 심지어 낙하 운동도 운동량이 강해. 그럼 충격량이 있는 거야. 애들이 꼭 부딪혀야만 된다고 그렇잖아. 여기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또 충격량이 있는 거야. 속도가 바뀌니까. 어쨌든 운동량이 변화가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기울기예요. 거의 그런 시간 운동량 그래프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뭐가 중요한 게 있다고?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뭘까?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바로 외력, 힘이다. 보세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줄 수 있어. 3N이 작용했을 때. 너무 근데 싱겁잖아. 그 그래프를 주면 어떡해. 니들이 계산해. 기울기를 보니까 3이네. 3N 줬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 알겠지? 그림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주고 기울기 비교해서 풀 수도 있어. 자, 문제를 차근 풀어봅시다. 15페이지에 16페이지에 9번.
보기를 보니까 힘도 구하는 거지만 운동량 크기라든가 이동 거리라든가 이런 거 세세하게 다 구해야 돼서 시간 속도 그래프 활용해서 구체화 시켜볼게. 지금 16페이지 하고 있어. 16페이지 9번. 그래프 한번 시간 속도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 얼마로 시작해야 돼요? 땅 시작해서 S 구간을 달려서 나중에 8이 되는 거야. 처음에 얼마로 시작해? 2. 그래서 속도가 올라갈까 감소할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런 충격량을 받아. 힘이 양수지. 얘 순풍이야. 뒤에서 날 밀어주는 힘이야. 언제까지? 2초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힘이 얼마? 없지. 그 얘기는 뭐야?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힘이 마이너스네. 이건 역풍이야. 방해하는 힘이야. 얘만큼 가파르진 않겠지. 힘이 좀 작아서. 그래서 속도는 점점 줄여야 돼. 해서 지금 5초 때 속도가 얼마 돼 있는 거야? 2에서 시작해서 얼마로? 8에 끝나. 그치? 그럼 질문해볼게. 이거 최고 속도는 얼마일까? 한번 해보자. 앞에 2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운동이 변한 거잖아. 2초 동안에 힘이 나와 있으니까 뭘 구해볼 수 있어? 자, 충격량을 그렇게. 여기 EF0고 여기 2니까 여기 충격량 얼마지? 4? 여기 넓이 말할까요? 4 F0
여기는 마이너스 음수니까 2F제곱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0에서 5초까지 5초간 일어난 충격량의 총합이 4F0 여기 0 여기 2F0니까 합치면 얼마야? 이것을 다 더하면 2F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2km짜리가 2로 달리다가 8이 된 거야.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지? 2 곱하기 8에서 질량 공간의 속도 처음 2 곱하기 2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야 돼. 그래서 계산해 주면 뭘 얻을 수 있어? 손을 구할 수 있네. 얼마일까요? 2, 6, 12 2로 나누면 6 이렇게 되지? 자, 우린 이거 알고 싶구나. 그럼 얘는 얼마야? 2초 동안 F0가 6이니까 24네. 24 정도의 임펄스가 주어졌어. 충격량이 주어졌어. 그럼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델타 P는 나중 속도 몰라. 질량 2는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 2였어. 해서 24를 만들어보네요. 속도가 얼마지? 4, 28 14? 그래서 별은 14. 그래서 이거 맥시멈 14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자, 기억 F0는 6N이다. 맞죠? 니은 1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6이다. 1초면 몇 센터니? 등가속이니까 그 갖고 2초 동안에 14까지 왔으니까 2 뭐 찍고 14로 갔을까요? 센터 얼마야? 평균? 8?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지? 속도가 8이고 질량이 2니까 16. 디귿합시다. 0에서 5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 나왔잖아? 바로 이동 그래프 하자. 자, 이거 사다리꼴 넓이 센터가 8이야 높이 밑변 길이 2야. 이 넓이 얼마야 그럼? 16. 자, 여기 밑변 길이 1 높이 얼마? 14니까는 여기 14. 자, 밑변의 길이 2고 14와 8의 센터 얼마야? 하면은 2 곱하기 11이니까 22 이렇게 다 해주면 전체 변이가 나오죠? 얼마예요? 이동 거리는 52? 근데 문제에서는 50이라고 했으니까 거짓. 이건 기울이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볼게요. 16페이지에 10번.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어. 그게 다른 문제에 많이 활용돼. 중요한 거. 지금 질량을 숨기는 태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량 B지. 질량 B를 추론할 수 있어. 이게 물리의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저걸로 재지 않아도 튕겨나오는 정도의 속도만 가지고도 질량의 비율을 알 수 있거든. 질량의 비율을 알면 물질을 추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충돌 실험을 통해서 물체가 뭔지 확인하게 돼. 여기 두 가지 수식이 사실 있는 거야. 잘 보면 원래는 그냥 정지 상태를 줬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였지? 속도가 없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안에 뭐 용수철을 넣든 말고 충돌에 의해서 충돌이 꽉 부딪힌 거만 충돌이 아니야. 속도와 변화는 다 충돌이야. 충돌에 의해서 둘이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도 운동량 고정의 법칙은 성립해야 돼. 애초에 운동량의 총합이 0이었으니까 충돌 후에도 변화는 없어. 속도를 가지게 생겼지만 이 각각 A, B의 운동량을 또 더하면 0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수식. 두 번째는 문제를 잘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네 번째 줄에 A, B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3, 2제로 제로다. 그 얘기 뭐야? 이것도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충돌 후에 얘 운동 에너지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2분의 1번 카이네틱 에너지 A의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와 B의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비율이 얼마? 3대 1입니다. 이것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제 우리가 질량을 찾아가는 거니까 질량을 통한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A의 질량 모르고 B 질량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 MA, MB라고 부르는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어떻게 돼? MA VA 더하기 MB VB 해서 얼마 나오고? 첫 번째 수식. 두 번째 수식은 이제 운동의 에너지를 표현해 주면 돼. 2분의 1 먼저 운동의 에너지는 M V제곱이야. 그 수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비율이 3대 1다. 이게 3%다 빼면 2는 날리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거 이항시키면 절대값 같은 거 아니에요? 얘 이항시키면 MA VA 다시 MB VB 다시나게 같을 거 아니야. 질량은 뭐 원래 양수니까 바깥으로 뺀다 치면 V와 VB가 절대값을 붙여서 질량을 곱하면 같아진다는 거잖아. 여기 있어. 제가 약분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얘는 제곱하니까 어차피 약분 지우면 절대값 MA VA 다시 네? 약분까지 했어. 그럼 남는 건 여기 뭐가 남아? VA 다시와 절대값 VB 다시가 뭐가 돼야 돼? 3대 1 이렇게 운동이니까 V당에 약간 절대값 붙이고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MV 절대값 MV1 절대값 MV2를 양배에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력의 크기 비율이 3대 1이구나. A가 3배 크다는 거지. A가 만약에 3별이면 B는 별이고. 자, 값이
봅시다. 기억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뭐 돌아볼 것도 없이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은 A가 B에게 준 만큼 B도 A에게 줘야 돼. 중간에 뭐 용수철 껴있든 말든 뭐가 있든. 내가 너한테 10을 줘서 절로 가고 네가 나한테 반작용을 10 마이너스 10을 줘서 내가 절로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 용수철 질량도 없어. 얘는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이건 다를 수가 없는 거야. 용수철로부터 받는 평균의 크기는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같아. 그거는 그냥 법칙이야. 작용과 반작용 법칙. 그러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로서 이게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나왔거든. 근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나올 거야. 왜냐면 단원 이름이 바뀌었어.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량 법칙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운이 그 중에 하나를 섞어서 낼 가능성이 좀 그럴싸한 말을 꾸밀 건데 그랬던 말로 속으면 안 돼. 얘가 속도가 더 커졌으니까 더 큰 힘을 받았을 거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무조건 작용 반작용 같아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 질량은 B가 A의 3배다. 여기 보세요. 속도가 얘가 3배가 됐어. 얘는 M이야. 그리고 뭐가 성립해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운동량의 총합이 0이었어. 그럼 질량은 몇 대 몇이어야 이거 합했을 때 제로섬이 되겠어. 얘가 속도가 3배고 그럼 질량은 그렇지. B가 3배 커야지. 응? 여기 M이면 여기 3M이어야 곱해서 3M별 3M별 부호 달라서 더하면 제로섬이 되죠. 그래서 질량은 1대 3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B가 A의 3배 맞고요. D급 나에서 속력은 속력이야. 속력,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3배 크죠. 맞네요. 정답은 니은 D급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만 좀 풀게. 나머지는 아마 이거 다시 풀 수 있을 거야.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5페이지 9페이지의 4번 9페이지의 4번 야 이건 나도 시간 엄청 걸렸어. 그런데 뭐지? 이거 아 근데 깜빡하고 놓친 단서가 있더라고. 너무 문제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이거. 요즘은 물리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노림수들이 있어.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어설프게 잘못해서 갈 수 있어.
PQ가 있는데 P가 뭐고 Q가 뭐가? A, B 제일 중에 P가 D, Q는 나도 처음에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이렇게 풀었을까? 나도 그랬어. 근데 항상 우리 기대를 저버리잖아. 시험 문제 한 덩어리가 계속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안 풀려. 이 왼쪽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 둘이 이렇게 와서 부딪혔어. 얘가 밀린 거야. A가 밀린 거야. 그러면 충격량의 총합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충격량, 운동량 총합은 어차피 같은데 운동량의 총합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내가 이거 플러스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가 나오게끔 PQ를 배워야 돼. 다시 정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P가 심 곱하기 시간 하면 충격량이 나오잖아. P는 충격량이 얼마지? 연애야. P는 충격량이 얼마야? P는 3. 그렇지. 이 넓이를 계산해주면 3 나와. 3.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이거 3. 여기 있어. 여기 0도 있는 거야. 네. Q는 일정하게 줘. P처럼 줬다 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Q는 저기 충격량이 얼마야? 4. 여기 2고 2N을 2초 동안 줬으니까 4. 누가 더 세? 저 얘가 세, 얘가 세. 크기가 뭐가 더 세? Q가 더 세. 딱 부딪히면 P가 더 세. P가 3이고 Q가 4잖아. 근데 아직 부호는 몰라. 이렇게 부딪혀서 그 충격을 주고 받아야 돼. P의 충격량은 3이고 Q의 충격량은 4야. 그러니까 임펄스는 P하고 Q를 비교해주면 누가 더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크잖아.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그래서 시그마 P가 얼마 나온다? 3에서 4를 빼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구조가. 대사 P 값이 임펄스인데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꼴로 가야 돼. 그래서 A가 받게 되는 충격량은 P 거를 받는 거야. 그리고 B가 받게 되는 충격량은 Q 거를 받는 거야. 그래서 밀리면 넘어가 P, 넘어가 Q. 왼쪽이 음수를 상징하니까 그래.
만약에 오른쪽이었으면 4에서 3 빼서 플러스로 만들었어야 됐어. 한 덩어리가 왼쪽으로 갔다는 건 시그마 P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P가 얻은 게 3, Q가 얻은 게 4, Q가 더 많이 얻었으니까 밀어붙여. 그래서 B가 A를 밀어붙여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여기 가봐. 내가 A, B가 원래 떨어져 있었다. 내가 얘네들한테 용돈을 줄 거야. 운동량이라는 용돈을 줄 거야. 누가 더 많이 받았겠어? 딱 다이다 했는데 얘가 밀리네. 누가 더 많이 받은 거야? B가 많이 받은 거야. 이게 주는 거거든. 근데 P가 Q가 이게 누구한테 준 건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근데 P는 초반에 왕창 줘. 응? 3만 원씩 줘. 근데 여기 안 줘. 첫 번째 나는 3만 원, 두 번째 1만 원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 곱하고 더 이거 하는 넓이가 은행 잔고야. 근데 Q는 매일 2만 원씩 주는 거야. 누가 더 세? 누가 더 커? Q가 크지? 큰 놈이 밀고 가는 거다. B가 받은 게 클까? A가 받은 게 클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B가 얻은 운동량이 큰 거야. 운동량의 변화가 큰 거라고. 충격량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B가 P야 Q야? Q. 이렇게 받아와서 속도를 갖는 거야. A도 마찬가지야. 저 힘과 시간을 곱한 충격량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야. 붙어서 내 밀린 거야. 왼쪽으로. 오케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개념이 왼쪽의 개념이 PQ를 규정짓는 거라고. 이게 물리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약간 느낌이 자료에서 문제 같아. 물리로 이제 어렵게 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막 그래프로 자료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쉽잖아. 자, 이제 문제 볼게. P는 A에 해당한다. 맞나요? 네, A는 P 운동량을 얻은 거야. 부딪히기 전까지. 다음에 충돌 후에, 자 그럼 충돌 후를 보자.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덩어리가 됐어. 근데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된다고 했다.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운동량 보정이 없기 때문에 같아야 돼. 충돌 전에 A가 얼마 들고 왔지? 3만 원. B가 얼마 들어왔어? 마이너스 4만 원 들고 왔어. 둘이 야 우리 같이 살까? 합쳤어 계좌를. 그럼 이제 계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마이너스 1로 녹는 거야. 그럼 내 상황 같아.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이해했어? 그럼 밀리는 거야. 자 이럴 때 충돌 후에 B의 성격은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럼 얼마입니까? 충돌 후 몇 킬로그램이 됐지? 둘이 합쳐서 몇 킬로그램이야? 하나는 2kg고 하나는 3kg니까 하나는 2kg, 하나는 1kg. 다음에 속도 몰라. 합쳐져서 하나로 가는 거야. 속도가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붙어서 왼쪽 방향으로 3분의 1로 간다는 거야. 응? A나 B나 둘 다 붙었으니 한 덩어리가 됐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충돌 후 B의 성격은 3분의 1이 맞아. 자 이제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이걸까? 우리의 주인공은 A야.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보여야 돼.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과정에서의 여기 잡아야 돼. 여기 혼동하면 안 돼. 여기 충격량이 두 종류가 있어.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끌고 오는 동안에 충격량이 있는 거야. 충돌 전에도 충격량이 있다고 했어.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충돌 자체도 충격량이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충돌이 일어나면서 A가 방향을 틀었지. 속도 변화 있지.
그럼 충격량 두 번째 충격량이 있는 거야. 지금 관심은 뭐야? 두 번째야. 충돌하는 동안이야. 그럼 충돌 직전과 충돌 후에 속도를 알아야 돼. 질량을 아니까. 그럼 충돌 전의 속도는 지금 왜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충돌 과정에서의 임펄스 충격량은 어떻게 돼? 처음에 얼마 갖고 왔지 얘가? 3 가지고 왔지? 근데 충돌 이후에 어떻게 된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다. 질량은 얼마야? 2kg이야?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뀐 거야. 처음에는 얼마였다고? 3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임펄스를 얻은 거지. 마이너스로. 그래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3분의 얼마입니까? 3분의 3, 4분 9, 11? 방향은 왼쪽 방향.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3분의 11이라고. 내가 설명 잘했는지 모르겠다. 복잡한 문제는. 다 이해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쉬었다가 회전은 회전이 평형. 그때는